그날 이후 아내의 핸드폰은 항상 뒤집혀 있었다. 화면이 바닥을 향하고 지문이 묻은 면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평소 깔끔하고 정리정돈을 고집하던 아내에게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녀는 항상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했었다. 지금은 그 눈빛조차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낡은 마루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내의 뒤집힌 핸드폰을 바라봤다. 65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풍파를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무력감과 절망감은 그 어떤 것보다 컸다. 은퇴하고 난 이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숨가쁘게 달려왔고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사치였지만 지금은 매 순간이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고 집에는 나와 아내, 그리고 침묵만이 남았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6개월 전이었다. 아내는 늦은 귀가를 반복하기 시작했다. 회식이다, 팀 모임이다 라는 말과 함께 지친 표정으로 돌아오곤 했다. 물론 예전에도 회식이 있었고 야근도 있었지만 요즘처럼 잦고 늦은 귀가는 없었다. 괜찮으세요? 내가 걱정스럽게 물으면 아내는 피식 웃으며 별거 아니야. 당신 걱정 말고 편히 쉬어요 라고 답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아내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내가 평소에 쓰던 라벤더 향이 아닌 달콤하고 강렬한 꽃 향이었다. 나는 그 향을 몹시 싫어했다. 마치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암시하는 듯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예전만큼 감각이 예리하지 않은 건가 싶었다. 하지만 의심은 씨앗처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씨앗을 뽑아내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더 깊숙이 박혀버렸다.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고 한 번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자존심이 있었다. 남들이 나를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주는 것이 듣기 좋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뒤집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쓴 화면이 더욱 얄밉게 느껴졌다. 나는 망설였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혹시 내가 너무 늙고 찌푸둥대는 건가?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잠금 화면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이었다. 나는 아내의 메시지함을 열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가 몇 통 있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오늘 밤에 또 봐. 보고 싶어 죽겠어. 얼마나 기다려야 해. 나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아내의 메시지인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나는 아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수십 통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조심스럽게 메모장에 적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첩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표정. 나는 사진을 보면서 울었다. 40년 동안 함께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휩싸였다. 밤은 깊어졌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낯선 번호, 짧은 메시지,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마치 거대한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벽은 나를 가두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원샷하고 또 한 병을 땄다.
술은 쓴맛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줬다. 하지만 술이 아무리 많이 마셔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술은 슬픔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핸드폰은 바닥에 덜컹하고 부딪히며 튕겨나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다. 나는 아내를 증오했다. 40년 동안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한 아내를 증오했다. 하지만 분노와 함께 슬픔이 밀려왔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40년 동안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줬다. 내 젊음, 내 열정, 내 미래. 아내는 나에게 무엇을 준 걸까? 나를 속이고 나를 배신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술병을 집어 던졌다. 술병은 벽에 부딪히며 깨졌다. 술은 바닥에 흥건하게 흘러나왔다. 나는 술 냄새를 맡으면서 울었다. 나는 한심했다. 나는 나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했다. 65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무너져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울었고 아내의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서 울었다. 나는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내를 미워할 수도 없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40년 동안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나는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창밖은 어두웠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는 깨진 술병과 흥건하게 흘러나온 술이 있었다. 나는 술 냄새를 맡으면서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뒤집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쓴 화면이 더욱 얄밉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뭐 하고 있어요?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다. 나는 아내에게 왜 전화를 걸지 않고 메시지를 보낸 걸까? 나는 아내에게 왜 이렇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까? 나는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내는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초조해졌다. 나는 아내가 답장하지 않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했다. 혹시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까? 혹시 아내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걸까? 나는 다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왜 답장 안 해요? 아직도 답장은 없었다. 나는 불안해졌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좌절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나는 아내와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서 완전히 차단당한 것 같았다. 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출근했다. 나는 아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아내는 굳은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슬펐다. 나는 아침 식사를 혼자 했다. 밥맛이 없었다. 나는 억지로 밥을 먹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다시 쳐다봤다. 나는 아내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답답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나는 아내와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뒤집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쓴 화면이 더욱 얄밉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제발 답장해주세요. 나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초조하게 답장을 기다렸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내의 근황을 물어보기로 했다. 나는 아내의 친구의 번호를 찾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건 너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 아내 친구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아내의 남편인데요. 나는 말을 얼버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의 친구는 당황한 듯 침묵했다. 아, 남편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아내분께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아내분 근황을 알 수 있을까요? 아내분은 지금 회사에 계세요. 바쁘셔서 통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서 들은 말을 곱씹었다. 아내는 지금 회사에 있다니.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건가? 나는 안심했다. 나는 아내가 아무런 일도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나는 여전히 아내의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뒤집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쓴 화면이 더욱 얄밉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훔쳐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훔쳐서 아내의 비밀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손에 넣고 잠금 화면을 해제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이었다. 나는 아내의 메시지함을 열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가 몇 통 있었다.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오늘 밤에 또 봐. 보고 싶어 죽겠어. 얼마나 기다려야 해. 나는 다시 숨을 멈췄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나는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말 아내의 메시지인가?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건가? 나는 아내의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가 수십 통 있었다. 나는 그 번호를 조심스럽게 메모장에 적었다. 그리고 아내의 사진첩을 열었다. 그곳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남자와 함께 웃고 있는 아내의 모습. 행복해 보이는 아내의 표정. 나는 사진을 보면서 울었다. 40년 동안 함께 해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휩싸였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꽉 움켜쥐었다. 손에 땀이 났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바닥에 던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던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던지면 더 이상 아내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뒤집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쓴 화면이 더욱 얄밉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닦았다. 먼지를 닦아내고 지문이 묻은 부분을 깨끗하게 닦았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마치 아내의 비밀을 간직하는 듯 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다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나는 아내의 핸드폰을 훔쳐본 것이 잘못이었다. 나는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다. 나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나는 답답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다. 나는 아내와 아무런 연락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내의 근황을 물어보기로 했다. 나는 아내의 친구의 번호를 찾아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전화건 너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긴장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저 아내 친구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아내의 남편인데요. 나는 말을 얼버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내의 친구는 당황한 듯 침묵했다. 아, 남편분이시군요. 무슨 일이세요? 아내분께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아내분 어디 계시는지 아시겠어요? 아내분은 지금 회사에 계세요? 일이 좀 있으셔서 늦게 퇴근하실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아내의 친구에게서 들은 말을 곱씹었다. 아내는 지금 회사에 있다니. 아내는 지금 다른 남자와 함께 있지 않다는 건가? 나는 안심했다. 나는 아내가 아무런 일도 없다는 사실에 안심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 나는 여전히 아내의 핸드폰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뒤집힌 채 먼지를 뒤집어 쓴 화면이 더욱 얄밉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의 회사에 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회사에 가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의 회사 주소를 메모장에 적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고 아내의 회사로 향했다. 나는 아내의 회사 앞에 도착했다. 회사는 낡은 건물이었다. 건물 외벽은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창문은 더러웠다. 나는 회사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나는 회사가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가 일하는 회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나는 회사의 정문으로 향했다. 정문에는 회사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건설, 나는 회사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아내가 건설 회사에 일하는 줄 몰랐다. 나는 아내가 사무직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회사의 경비원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아내를 찾고 있습니다. 경비원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아내분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지훈입니다. 경비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김지훈 씨라고요? 아내분은 3층에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다.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헐떡였다. 나는 긴장했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엘리베이터가 3층에 도착했다.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 복도를 걸어갔다. 복도는 좁고 어두웠다. 복도에는 책상과 서류가 널려 있었다. 나는 복도를 걸어가면서 아내를 찾았다. 나는 아내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들었다. 사무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아내가 나왔다. 아내는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신이 왜 여기에 왔어요?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했다. 미안해요. 나는 아내에게 작게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뭐라고요? 미안해요. 나는 다시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 왜 그러세요? 아내는 울먹이며 나를 쳐다봤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나는 아내를 안아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미안해요. 나는 다시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 아내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나는 아내의 등을 껴안고 위로했다. 왜 그러세요? 왜 울어요? 나는 아내에게 물었다. 아내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당신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는 울먹이며 나에게 되물었다. 나는 아내의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요. 나는 다시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는 듯 간절하게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멈췄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아내, 죄송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아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야 했다. 아내, 당신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아내가 만난 남자의 이름, 아내가 만난 장소, 아내가 만난 시간,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 아내가 찍은 사진,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정신을 잃은 듯 가라앉았다. 아내는 내 품에 쓰러졌다. 나는 아내를 부축하며 소파에 눕혔다. 아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쳐다봤다.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아내를 소파에 눕히고 곁을 지켰다. 아내는 한참 동안 잠을 잤다. 나는 아내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아내는 40년 동안 내 곁을 지켜온 아내였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40년 동안 아내를 사랑했고 아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아내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내는 눈을 떴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봤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내는 울먹이며 나에게 되물었다.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아내,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아내가 만난 남자의 이름, 아내가 만난 장소, 아내가 만난 시간,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 아내가 찍은 사진,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해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멈췄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아내, 당신은 나를 배신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당신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나는 아내가 만난 남자의 이름, 아내가 만난 장소, 아내가 만난 시간,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 아내가 찍은 사진,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잃었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해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멈췄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왜 이제 와서 이 모든 것을 말하게 되었는지 설명해야 했다. 나는 당신을 기다려왔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해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멈췄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아내, 나는 당신을 잊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나는 아내에게 내가 40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이유, 내가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아내를 얼마나 믿었는지, 내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울었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미안해요.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번에는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내는 내 말을 듣고 울음을 멈췄다. 아내는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아내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고심했다. 나는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아내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 나는 당신을 놓아줘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는 내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다. 나는 아내를 안아주며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는 아내에게 40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는 아내의 집을 나섰다. 나는 뒤돌아 아내를 쳐다봤다. 아내는 문 앞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내는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아내의 집을 떠났다. 나는 홀로 남았다. 나는 쓸쓸했다. 나는 슬펐다. 하지만 나는 남자로서 존엄을 지켰다. 나는 아내를 용서했다. 나는 아내를 놓아줬다. 나는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